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입성에 가족의 헌신이 대단했다며 조명하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지난 발렌시아 유소년 디렉터 모촐리 코치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입단에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어린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FIFA 규정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그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가 현지에 집을 구입하고 거주하면서 이강인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기에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때 이강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문화, 관습, 언어 등을 바꿔야 하기에 가족들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구단과 나는 모든 부분에서 이강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러나 가족의 힘이 더 모범적이었다며 이강인을 향한 가족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와 두 딸과 강인이를 물심양면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결단으로 이강인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현지 매체의 이강인을 향한 평가도 뜨겁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현지 오만 유튜버는 마치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르 아브르와의 비공식 데뷔전 이후에는 현지 팬들이 직접 메시를 이야기하며 비교하였습니다. 레퀴프, 골닷컴 등 매체에서도 환상적인 플레이였다며 극찬하였고 가장 돋보이는 선수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이강인 주전 걱정이다 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해서 과연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창의적인 선수가 없고 이강인 선수처럼 볼 간수를 잘하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닭주전에다가 혹사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14세 연령에서 이강인을 지도한 경험이 있던 발렌시아 아카데미 인터내셔널 담당자 토니 나바로는 이강인은 11세에 들어왔지만 수준은 이미 13세에서 15세 수준이었다. 이강인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른 레벨의 선수였다. 무조건 프로 선수가 될 제목이었으며 항상 또래들보다 더 높은 위치였다. 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전 발렌시아 유스 코치이자 현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인 모촐리는 이강인이 다른 유소년 선수들과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왔을 때 엄청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띈 이강인의 남다른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정교하게 볼을 다룰 줄 알며 손보다도 정확한 발을 지녔다. 이강인의 볼을 뺏는 일은 무척 어려운데
턴 동작이 훌륭하며 볼 간수 능력도 매우 탁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창조성도 지녔다. 그리고 무엇보다 5만여 명의 팬들이 모인 메스타야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맡은 일을 해낸다. 선택된 선수들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자질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강인으로부터 전 맨시티의 다비드 실바와 비슷한 모습들을 봤다. 경기 스타일, 신체 조건 등이 그렇다. 그리고 진심으로 실바의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해낸 일들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훈련과 경기에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배워야 한다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실바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강인이 특히 경기에서 보이는 투쟁심이나 경기 전반을 풀어가는 방법이 눈에 띈다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을 영입한 결정적 인물이 이 사람인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캄포스 단장입니다. PSG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 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팀에 추천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캄포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는데 그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된 팀은 당시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재정이 넉넉해졌던 AS 모나코였습니다.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자리 잡게 된 캄포스는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며 그의 안목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구단주가 소송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망주 영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캄포스는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토마 르마, 앙토니, 마샬, 킬리안 음바페를 AS 모나코로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축해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S 모나코를 떠난 그는 릴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릴에서 캄포스는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하였고 이후 페페가 떠난 뒤에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며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PSG가 이강인을 포함해 여러 선수를 대거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한 것도 결국 UCL 정상을 향한 열망이 반영된 것인데요.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지도했던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UCL 우승을 위해 전반적인 영입 기조를 변경한 겁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UCL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벌써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을 한 한국인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